두 번째 주제는요, 요렇게 드렸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아는 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느끼는 건 어떻게 느끼지? 라는 부분이 좀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최근 3개월간 스트레스를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결과가 이래요. 높다 더하기 매우 높다가 64%예요. 그러니까 최근 3개월간 아까 스트레스를 긴장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행 능력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의 긴장 상태에 있었다, 우리가. 그러신가요? 그 조금 높은 긴장 상태를 견디고 계신 분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요, 정말 그렇게 내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긴장을 견디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요걸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수준에 대해서 어떠셨어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대답을 하셨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높다? 이 높다의 기준이 뭐였을까? 내가 3개월이라고 했으니까 이전보다 조금 높았어 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 남보다 높은 것 같아 라고 남이 기준인지, 보통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할 때도, 아, 내가 이 부분이 견딜만 했어. 견딜만 해서 보통이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을 텐데요. 나는 너무 힘들어, 사실은. 그러면서도 남들도 이 정도는 다 힘들어. 그러니까 난 보통이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축이 하나가 나오죠. 내가 어떻게 느끼고 내 삶이 어떻게 긴장도가 변하고 있는지가 중심이 아니라 남들이 기준인 경우로 대답을 하는 경우는 정확하게 내 스트레스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내가 탐색을 해보고 인식을 해볼 때는 어떻게 기준이 나다라는 부분을 항상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 뭐예요? 라고 봤을 때 가장 높은 게, 우린 부모니까 자녀 양육이 나오긴 했어요. 두 번째가 개인의 능력이라든가 역량 개발이나 진로에 대한 거라고 이제 대답을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했고, 또 이제 직장에 대한 거. 자, 그럼 보세요. 1위는 자녀에 대한 부분이고 2위, 3위가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이슈였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걸 보면서 아, 나와 우리 사이의 갈등, 그 긴장감이 스트레스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찾아봤었거든요. 요거 이제 어떤 거였었냐면 2022년에 서울 서베이에서 이제 조사를 했었던 부분인데 엄마 아빠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조금 다를까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보면은요. 대부분 아빠는 과도한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생활에서의 대인관계, 그러니까 일과 사회생활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60% 이상으로 꼽았어요. 스트레스의 요인으로.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엄마들은 맞벌이이거나 외벌이인 게 상관이 없이 양육과 돌봄에 대한 부분이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대답을 했었더라고요. 이 부분이 우리가 부모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좀 관점이 전환되고 무엇이 지원돼야 되는가에 대한 인사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저희 자람에서 지금 인터뷰한 내용 중에 기타 의견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음, 내가 이사를 가게 돼서 이거 아까 낯선 변화에 대해서 이제 긴장하고 있는 거 맞죠? 그다음에 아마 지금 우리 미국에서 참여하신 분들도 계셔서 그럴 것 같은데 내가 변화된 환경에서 조금 어려운 그 긴장감을 느끼고 있어요 하는 분들도 있었고, 제가 조금 걱정되는 대답 중에 하나는 그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 외로워서이고 무기력함 때문이다라는 대답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요거는 조금 이거는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내가 살피고 돌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 이유는 조금 뒤에서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봤을 때요, 스트레스가 무엇 때문입니까? 원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녀 양육이 첫 번째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도 대상이 누가 1순위일 거라고 기대가 돼요? 자녀 양육이 첫 번째 순위니까 그러면 대상은 자녀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여러분 우리 여기 그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은 자녀가 1위가 아니에요.
스트레스를 주는 첫 번째 1위 대상은 업무에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 상사라든가 동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자녀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내가 처음엔 나도 모르게 자녀라고 눌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는 스트레스도 주지만 아이로 인해서 웃게 되고, 맞아요. 사랑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를 통해서 행복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아이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많이 준다라고만 생각하기가 좀 미안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더라.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직장 관계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더 스트레스 요인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계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 이 대상, 그러니까 인간관계 안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보다. 그렇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들과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봤거든요. 일단 가장 높은 거, 업무 관계에서 받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자료 보시면 직장인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 51.2%가 인간관계래요. 어떤 데는 80%라고 나오는 데들도 있어요. 이제 뭐 이게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르겠죠? 근데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써주신 부분을 정리해 본 겁니다. 구조적 문제, 평가, 이해관계.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구조적인 문제는 이런 거예요. 어차피 상하관계고 피할 수도 없고 내가 바꾸는데 한계도 있고, 그런데 가장 많은 시간은 보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평가를 받고 그 평가 안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슈, 아까 요즘에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라 그랬잖아요. 또 생계라든가 안정과 직결되기도 하니까 평가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순 없죠.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쵸? 이해관계도 비슷하죠. 그 안에서 내가 뺏거나 뺏기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가치관이 너무 다르니까 충돌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또 평가로 넘어오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에요.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일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부분을 긴장이라는 어떤 단어로 치환해서 생각해 본다면, 업무 관계와 직장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받는 그 스트레스, 긴장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긴장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평가가 두려워서 긴장을 하는 거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떠오를 수가 있겠죠. 내가 성장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수도 있고, 조금 다른 분야를 선택해 볼 수도 있고, 또 뭐 직장 관계 안에서 적절한 거리 두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구조적으로 절대 안 되는 부분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구나. 그러면 이 안에서 소진될 수 있는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외부에서 찾아볼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긴장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정확하게 디파인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었어요. 자, 두 번째 부분은, 그런데 요건 조금 달라요. 배우자가 굉장히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이다, 대상이다라고 지금 여러분들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를 가지고 지금 채팅창에서 계속 오가고 있잖아요. 배우자가 가족 중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대상이다? 왜? 라고 저희가 조금 더 여쭤봤죠? 요렇게들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배우자에게 왜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이 중에서 저거 내 얘긴데 하는 게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아빠와 엄마, 남편과 아내가 조금 다른 대답들을 하시기는 했었어요.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 성인들 2,000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조사를 해본 것에서도요, 보통 가족 관계에서 자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대상이 배우자였었대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거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배우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그 배우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응답률이 반 이하로 떨어졌었어요. 30% 정도인데,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게 배우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두 배가 넘어요. 61%.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내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게 배우자 때문인가? 아니면 배우자한테로 넘기고 있어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건가?
닭과 달걀의 문제 같은 거기는 하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됐었고요. 제가 이거는 우리 꼭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필기를 해놨었는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와의 관계가 우리 지금 요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라고 쓴 걸 보니까 어쩌면 이, 이 배우자와의 관계는 긴장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더 노력하고 해내야 되는 관계가 아니라 그런 곳에서 힘들었던 소모된 내 에너지를 채우고 지지받고 위로받는 비빌 언덕, 안전지대 같은 곳인데 우리는 배우자의 관계에서 아까 직장에서의 동료나 상사와의 관계에서처럼 무언가 효용성, 효능감, 역할, 혹은 뭐 평가, 구조적인 관계 이런 상태로 내 배우자를 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당신 그거 똑바로 했어? 잘했어? 다른 사람은 이렇다는데 왜 당신은 그거밖에 못해? 그 안에서 또 힘겨루기 하고. 그래서 그 관계가 정말로 우리가 당신과 나 사이에서 그런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관계로 설정하고 있는 게 맞나? 아직도 나는 배우자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서툴러서 내가 그동안 해온 직장 생활의 연장선처럼 가져가고 있는 건 아닌가? 요 점검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배우자의 관계가 굉장히 낯선 관계잖아요. 완전히 남이었는데 정말로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 관계. 이 안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새롭게 맺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내 배우자는 나에게 배우자인가? 직장 동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자녀는 그러면 왜 그렇게 스트레스 요인이 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셨어요.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잘 키우고 싶은데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버거워. 힘든 순간이 많고 연대 책임도 있고 말은 잘 안 통하고 뭐 이런 얘기들. 근데 자녀가 어떤 긴장,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굉장히 정확하게 딱 요거 한 가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되게 큰데 그러지 못할까봐 긴장도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내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은 것도 또 하나의 긴장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잘 되길 바라는 만큼 그러지 못할까봐 긴장하게 되는 관계, 그게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가 아닐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부모 역할 스트레스하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좀 해볼 겁니다. 스트레스 어떻게 알고 있니? 그 다음에 어떻게 느끼니? 라고 했을 때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이 여러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계속해서 익숙한 패턴으로 아니야, 됐어.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하고 살아. 힘들다고 해서 어쩔 건데, 뭐 바뀌는 거 없잖아. 이렇게 하고 누르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스트레스는 내가 별나거나 혹은 네가 별나거나 내가 부족하거나 네가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없어야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다? 무언가 긴장이 됐다? 어떻게 하면 돼요? 너 많이 긴장하고 있어. 당신 많이 긴장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긴장을 풀고 나를 좀 돌봐. 라는 알림 경보 같은 거라고 해요.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브릿지 효과, 다리 효과라는 이야기들을 쓴대요. 다리에 너무 많은 하중이 막 이렇게 쌓이게 되면 그 다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기 전에 알림 경보를 주는 것처럼 우리가 내 삶을 그렇게 지탱하고 있는 여러 역할들을 해내느라고 지탱하고 있는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긴장을 좀 풀고 적절한 무게감을 좀 덜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알림 경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볼 때 그 느끼는 순간에 오히려 덜 긴장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